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볼 책은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책은 20만 독자의 선택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개정판 요거인데요. 이 책입니다. 보시면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논어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 삶을 향기롭게 가꾸는 지혜다. 그래서 인생이 막막할 때 논어의 백한수의 힘을 빌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은 연령을 불문하고 읽으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40이 아니어도 이 책을 보시면서 같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미리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 나를 잃어버린 나이.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멈추고 나를 돌아볼 때이다. 공자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돌보고 삶의 품격을 높인다. 40에 계신 분들도 이 책을 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지만 그 전에 미리 이걸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저는 사실 논어에 대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개정판이어서 그래도 조금 풀이가 쉽게 나와 있고 이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게 잘 나온 거라고 해요. 이 책은 되게 여러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내가 이게 비록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지금 현대의 삶에 맞게 이 지혜를 적용을 해서 이거를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정말 좋다고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진정한 논어의 고수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파트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문, 승당, 입실, 그다음에 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문에서는 화제를 던져주고 승당에서는 중용의 어귀를 소개해주며 입실에서는 이에 대한 문구풀이가 있고 여언에서 저자의 보충적인 해설이나 관련 사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볼 내용은 침묵에 대한 내용입니다. 침묵.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천하 언제? 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어는 교육 현장에서 없을 수 없는 요소다. 부처와 가섭이 말이 아닌 미소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염화 미소 고사가 있지만 이도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역설적으로 말이 서로의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쓰는 말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은 뜻이 달라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해요. 예컨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랑 콩쥐처럼 계모의 박대를 받고 자란 사람,
어릴 적부터 고아가 되어 부모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란 사람은 같은 어머니라는 말을 쓰더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뜻이 같을 리가 없다고 해요. 그렇겠죠? 감동적인 모녀의 사랑 이야기를 고아 출신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호 이해가 어렵다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어떤 언어를 듣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있어서 배경 지식이 책을 읽어도 그렇고요.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자라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패널이 상대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 물고 물리며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한마디 하면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서 이야기가 뱅글뱅글 돌고 도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공자도 말이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을 경험한 듯한데요. 제자로서 스승의 침묵 선언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체험을 낳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승당 부분이 나옵니다. 공선생이 지친 듯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네. 자공이 조심스레 마음을 돌리려고 말을 건넸다. 선생님이 말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겠습니까? 공선생이 멀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사계절은 때가 되면 바뀌고 만물은 때에 따라 자라난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근데 여기 막 한자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자왈 여용무언 자공왈 자여불언 즉소자 하수런 자왈 천하언제 사시행언 백물생언 천하언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한자를 좀 잘 몰라서 네, 근데 여기 풀이가 한자를 몰라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입실 부분이 나옵니다. 술은 짓다, 설명하다, 말하다, 풀이하다는 뜻이다. 현대는 텍스트 과잉의 시대다. 공자 당시는 텍스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하나밖에 없는 시대였다. 특히 공자가 스스로 텍스트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공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들어서 적어서 읽을 텍스트가 없게 되는 셈이다. 너무 재밌네요. 오늘날 스승이 침묵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공자의 침묵 선언은 그 질이 완전 다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술은 공자가 말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서 그것을 자료 삼아서 적절한 상황에서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것은 저런 뜻이라고 풀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여언 부분이에요. 공자의 침묵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이제까지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 말하기를 그칠 때도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말과 행동을 나란히 했지만 앞으로는 행위를 보여주고 말은 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또 말이 오해를 낳는 경험을 통해 말의 불필요성을 선언한 것일 수도 있다. 공자가 지금은 살아서 말하지만 앞으로 있을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말을 그만두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어떤 뜻에서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공자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간혹 침묵의 대화를 한다. 그 대화는 언뜻 비정상적이고 낯설어 보이지만
우리를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경험으로 이끈다. 침묵은 자신을 청취자이면서 발화자에게 만든다. 질문이 주로 상대를 향할지라도 저 사람 왜 저래? 에서부터 나는 질문을 일으키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상대가 나에게 차지하는 무게와 비중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이전의 상대는 나의 물음에 언제나 대답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질문조차 던질 수 없는 부재의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는 침묵에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역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공자의 죽음 이후 공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을 모색하게 만든다. 이를 우리는 공자의 침묵이라고 할 만하다. 역시 침묵이 금이다. 말은 정말 큰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 거에 뭔가 중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고 또 확언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확언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어떤 씨앗을 심어 놓는 것. 그래야 막연하게 말만 하면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확언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한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단순히 말로 떼어서는 안 되고 매일 실천을, 행동을 먼저 말에 앞설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을 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최근에 올해 특히 그런데 말로는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들도 많고 또 말로는 나의 그 어떤 의도가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침묵을 이렇게 지키는 시간을 가져요. 무건수행. 그렇게 하면은 묵묵히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해나가면 어느덧 해답을 찾거나 주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거나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말과 행동을 병행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말 자체를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고 공자의 죽음 이후에 공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듯이 오히려 무건을 하거나 뭔가 침묵을 함으로써 어떤 언어의 존재를 다시금 새겨보는 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일, 아니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실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노트에 한번 결심을 적어보시고 말로 때우지 마시고 침묵을 지키면서 묵묵히 한번 행동을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